김건희가 서 있는 이곳은 국보 경의루입니다. 허리에 손을 짚고 짝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요, 슬리퍼. 양발을 신는 사람도 있고 슬리퍼를 신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국보로 지정된 곳에 들어가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영원히 후손들에게 보존해서 보여줘야 할 국보입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보 파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약, 내란 재판부,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더 사법개혁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직위원은 그동안 룸사롱을 가지 않았다, 그곳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은 룸이었고 170만원어치를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룸이죠, 완전. 그리고 아가씨들까지 끼고 놀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방송하지 않고 어버버하고 있죠. 심지어 170만원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조이대는 아예 해명조차 안 하며 국감을 피해 다녔습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현직 부장판사들의 대반격이 나왔습니다. 법원 게시판 코트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 조이대는 잼통령 파기환송 선별적 정의 해명해야 한다. 권준영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해외 출장 줄줄이 기간,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수겸, 마용주 대법관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은 손출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으려면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승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주실 것으로 요청한다. 부디 직접 본인이 한 말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라며 사실상 사퇴하라 직격을 날렸습니다. 큰 결심한 박성웅 배우가 해냈습니다. 이종호, 임성근 함께 만났다 작심 발언에 임성근이 버벅댔다고 합니다. 결국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는 임성근 구명 부탁받고 김건희의 연락 시도했다라며 첫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버벅대는 임성근의 말을 들어보면 송씨에게 구명을 부탁한 적도 이종호와 만난 적도 없다. 끝까지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성웅 배우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임성근이 거짓말을 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일면식도 없다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밝혀지면 김건희의 인사 개입과 구명 로비 등등 여러가지 국정농단이 또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심지어 이런 단독도 나왔습니다. 부장판사와 이종호 술자리 있었다. 이에 해병특검은 재판 청탁까지 수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또 판사들이 끼입니다. 미치겠네요. 요즘 부패 판사들의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들 음주소동.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 청탁까지.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 맞습니까? 와, 정말 심각하죠. 국감에 나오지 않아 첫 동해 명령권까지 행사된 그 사람들은 바로 판사들입니다. 미치죠, 미쳐. 사법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로 급부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강자가 등장했어요. 자, 이 안을 이재명 대통령 옹호했다는 이유로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XX 앵앵거리네라며 반격을 날렸고요. 긁힌 너네들이 이재명이 뭘 잘하는데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범죄 어쩌고저쩌고. 야, 이거 윤석열이 만든 거야. 윤석열, 한덕수, 정답. 주진우 너네들이 만든 거야. 이지워서 주진우 소리 한데 어쩌고저쩌고. 걔는 그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근데 뭐 간염인가 뭔가 도둑이 지발 저려가지고 정답. 아무도 지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찔려가지고 지가 거기서 발끈거리 급발진할 때 그래 어떻게 그런 애들만 거기 다 모여있나.
팩폭? 출석하신 우리 검사분들. 자, 오늘 그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고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그리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서 나쁜 짓 하는데 동원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서 칼잡이로 움직였고 행동 대장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내란의 밤에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용기 있게 사과하실 검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없네요. 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광주 부검장님. 네. 검찰청이 해체되고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 검사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 하나하나는 사실은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률안 통과 후속 입법 조치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놔야죠. 그동안 그렇게 힘을 모아서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윤석열은 내란 저지르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옹호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힘을 모은다고요? 힘을 빼야죠. 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바람직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해야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힘을 또 모은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답변 안 들을 거예요. 이거는 지적이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